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심리 상담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이 아닌 병원에 가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가끔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은요. 빠른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심리 상담의 효과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는다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감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라면 상담을 받는 시간, 상담소에 오고 가는 시간, 오히려 더 불안감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리 상담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담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주로 하게 되죠. 그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는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우울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상담 장면 자체까지 오시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불안 수준이 너무 높은 분들은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담보다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상담을 해야 된다면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그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데 영향을 주는, 지장을 주는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해 행동이나 자살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인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보호자나 만약에 응급한 상황이 된다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분들과 상담을 하실 때는요, 꼭 내담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보장이 없이는 심리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 서약서를 쓴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내담자가 자살의 위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요, 제 상담 일지에다가 직접 자필로 나는 상담을 받는 중에는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받아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상담을 진행하시기보다는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입원 권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호자 연락처도 모른다면 그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이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범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 통제 어려움,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온다거나 충동적인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꼭 보호자를 비롯해서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해를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전 단계에서 막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꼭 이러한 경우에는요, 병원에 입원을 권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